자, 죄송합니다. 로드 팩토리 세팅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막 이것저것 지저분하면 다시 로드 팩토리 세팅. 오케이. 이렇게 하면 처음으로 돌아오죠.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아까 했던 프리퍼런스 띄워가지고요. 마야용 세팅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인풋, 레프트, 3D, 3D 뷰 가지고 이렇게 스크롤, 다음에 요거는 무브 버튼은 Alt 미들 마우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상태로 제가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마야는 이렇게 QWERK를 눌러서 이렇게 하지만 블렌더는 W가 이렇게 스페셜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지금은 메뉴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W, Q라 이런 것들을 안 쓰고요. 이걸 갖다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파이 메뉴라는 게 띄워서 쓸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디폴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로테이션은 밑에 로테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케일도 이렇게 원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단축키가 없어요. 지금 찾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키를 눌러서 하는 게 짜증나잖아요. 게다가 심지어는 얘는 아예 이거 메뉴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걸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마야는 이게 꼭 핵심이죠. 근데 얘는 아예 안 보이게 돼요. 왜 안 보이게 하냐면 이거를 안 보고도 작업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뉴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 팩토리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로드 팩토리 세팅. 왜 이걸 안 보고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걸 갖다가 G가 무브입니다. G 키가 무브예요. 이걸 이제 그랩 잡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랩 G 키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G 잡아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X축으로만 움직이고 싶다. 그럼 마우스를 중간 버튼을 잡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축을 정할 수가 있어요. 움직임 축을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우스를 다시 놓으면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걸 잘 안 써요. 이게 없어도 돼요. 얘가 없어도 되는 게 G 해가지고 중간키 잡고 움직이면 돼요. G하고 중간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은요 R이에요. R 하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R 한 다음에 중간 버튼 누른 다음에 XYZ축을 정한 다음에 돌려보세요. 그쪽으로만 돌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 한 다음에 그냥 스케일인데 중간 버튼 잡고 XY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는 커집니다. 이게 보니까 요게 이제 블렌더 유저들은 요게 쉬워가지고 이걸 쓰다 보니까 밑에 이걸 아예 메뉴 플레이트 2 자체를 아예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떠 있으면은 그냥 이것도 똑같습니다. G 해가지고 움직이고 중간 버튼으로 위치 잡아서 근데 이게 또 정확히 그냥 키보드 입력 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G 그 다음에 X축으로 X를 누르고 20포인트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포인트 2, 3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내가 입력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로테이션 다음에 X축으로 90도 아니면 또는 45도 이런 식으로 키보드 입력도 할 수 있어요. 다시 R Y축으로 15도 이렇게 딱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마치 캐드 하듯이 정확한 수치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은요 S 해가지고 뭐 그냥 50 누르면요 50배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X축으로만 5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키보드 입력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따다닥 이렇게 따닥딱 들어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간에 막 마우스로 당기는 거 싫어하는데 그게 더 편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 그리스 펜슬에서도 에디트 모드가 탭이라고 했죠. 탭키. 자, 탭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서 바뀌는데 그 밑에 버튼을 보시면요. 이게 없던 게 생겨나요. 없는 게 생겨납니다. 이 버튼이. 자, 이게 버텍스고요. 이게 엣지. 다음에 이게 면입니다. 자, 면만을 하게 되면요. 중간을 찍으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딱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요걸 갖다가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 버튼을 안 바꾸고 해놔가지고 요걸 조금만 세팅을 다시 바꿀게요. 인풋 에뮬레이트 버튼 3D 뷰 3D 뷰로 갖다가 Alt의 중간 버튼 자, 이렇게 하고 레프트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왜 안 되지? 에뮬레이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다시 크리에이트 큐브를 띄워서 다음에 요걸 갖다 중간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리드에 딱딱딱딱딱 걸리게 움직이고 싶다. 그거는 컨트롤 키 잡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따다다다다다 걸릴 겁니다. 그죠? 컨트롤 키 잡고 움직이면 따다다 걸립니다. 다음에 야 1번이 요 위에서 보는 거라고 했죠. 따다닥 따다닥 움직이나. 물론 중간을 잡고 움직이면 중간도 따다닥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적절히 움직인 상태에서 이 그리드가 아닌 상태에서 또 컨트롤 키 누르면요. 그 아닌 상태로 그대로 걸려서 가요. 정확히 그리드에 놓고 싶을 때는 요 버튼이 그리드에 완전히 그리드를 무시하라, 그리드에 걸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끄게 되면 무조건 그리드로 가요. 어떤 위치에 약간 그리드 중간 정도에 있더라도 당기는 순간 그리드에 딱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켜져 있으면요. 약간 중간에 가 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값 정도를 인식해서 그리드를 움직여요. 항상 그리드 중간에 가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그리드에 걸리게 하라, 그리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 값만 유지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드. 그리고 요 앞에 스냅은 아예 켜 있으면 항상 그리드에 걸리죠. 항상 그리드에 걸리는 거고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 움직이고 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 재밌는 게 또 있는데 내가 무브를 요 지금 현재 이 Z축 값은 이 Y축 값은 유지한 채 X와 요 Y 값만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요렇게 움직여야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자꾸 움직여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요거 보이시죠? 이걸 자꾸 움직이시면 그렇게 움직여요. 즉 이 값은 움직이지 않고 요 값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XY축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요걸 자꾸 움직이면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렇게 자꾸 요렇게 움직일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요걸 자꾸 움직이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한 축은 유지한 채. 그래서 이 로테이션, 이 무브 버튼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렌더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에디트 모드 탭 들어가서요. 다음에 버텍스 모드를 켜고 자 요걸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그냥 잡으면 그냥 선택이 돼요. 좀 마야 같은 경우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모를 그리는 게 그냥 선택이 돼 버리죠. 이게 동시에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Shift를 누르고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거 선택을 끌려면 셀렉트 노원을 해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게 편해요.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된 거를 다른 데 클릭한다고 해서 지워지진 않습니다. 마야는 다른 데 클릭하면 셀렉터가 꺼져버리죠.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다른 걸 선택을 하는 순간 셀렉터가 꺼지면서 걔가 다시 켜지죠. 그래서 이걸 갖다 논 셀렉트로 만들 때 쓰는 단축키가 A입니다. A. A를 누르면 셀렉트 논이 되고 다시 A를 누르면 셀렉트 올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셀렉트 올이 A입니다. 그래서 A키도 은근히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자꾸 움직이는데 요거 갖다가 요것도 선택을 할 때 좀 더 빨리 선택하는 방법이 네모를 그리고 싶다 할 때 쓰는 방법이 B입니다. 보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딱 선택이 됐죠.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B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선택이 셀렉트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셀렉트를 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Shift를 누르고 B 누르고 Shift 누르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워집니다. Shift가 빼기예요. 즉 이게 Shift가 더하기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를 그리고 싶을 때도 B, Shift 이렇게 하면은 지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냥 여기서 C를 눌러보세요. C를 누르면 그냥 동그랗게 되죠. 이게 뭐냐면 브러쉬 툴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움직인 만큼 선택이 됩니다. 물론 얘는 중간에 이거 마우스를 움직이잖아요. 이때는 ESC로 다시 꺼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좀 더 그 보기 편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Shift A
A에서 메시 큐브 그래서 이를 갖다가 에디트 예, 에디트 해가지고 자 이걸 움직여서 얘가 뭐가 좀 이렇게 많은 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을 누르면 옆에 값이 튀어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야에서 쓰던 디폴트 값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멘전은 넓이는 얼만큼 하고 스케일을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키우면은 당연히 커지겠죠. 최초 생성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탭 누르고 이번에 버텍스 누르 아니면은 버텍스 말고 면 눌러볼까요? C 해가지고 선택을 해보십시오. A는 A가 셀렉트 논이라고 있죠. C 해가지고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C도 은근히 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 휠로 C 셀렉트 범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막 다른 데 가 있다가 그 오브젝트로 화면을 중간으로 가고 싶다는 단축키는 여기 보면 뷰에 보시면 있거든요. 뷰에 셀렉트라고 돼 있죠. 뷰 셀렉트. 이걸 하게 되면 딱 글이 가지는데 옆에 보시면 넘버 패드 점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도 넘버 패드 점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카메라 값이 카메라가 35mm 카메라라서 그렇습니다. 렌즈를 갖다가 한 50mm 카메라를 해주면 좀 나아요. 좀 그럼 왜곡이 좀 덜해요. 50mm 카메라로 두면. 자, 지금 이제 셀렉트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 에디트 모드입니다. 탭. 왜 제가 이 셀렉트 모드를 하냐면 그리스 펜슬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 셀렉트,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그 외에도 이 셀렉션 기능을 여러분이 익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탭을 해서 세부 내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탭을 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셀렉트, 그냥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 있고요. 멀티 셀렉트는 시프트를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은 보드 셀렉트는 B 누르고 네모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드 셀렉트를 많이 쓰죠, 보통. 보드 셀렉트를. 그리고 셀렉트된 걸 지우고 싶을 때는 B, 시프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하게, 셀렉션을 좀 익숙하게 하는 법을 좀 익히시 바랍니다. 다음에 C 셀렉션은 셀렉트를 한 다음에 꼭 ESC로 셀렉션을 빠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축키가, 여러 화면 단축키라든지 여러 가지 단축키가 안 먹습니다. 이게 은근히 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칠하는 방식이, 꼭 ESC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무브 툴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얘의 중심축이 여기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중심축이 사실 여기 있죠. 왜냐하면 중심축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면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중심축 여기 점 보이시죠? 조그마한 점이고. 요게 실제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를 나가서 오브젝트로 나가서 보면 중심축이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R키를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축을 갖다 밖으로 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중심축을 다시 일로 옮기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런 식의 일이 많이 생기겠죠. 중심축을 다시 얘 중간으로 옮길 때는 피벗을 중간으로 옮기는 건데요. 제가 그걸 메뉴에서는 못 찾겠는데 단축키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다 눌러야 돼요. 좀 누를 게 많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르고 C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메뉴가 뜹니다. 지오메트리 투 오리진. 지오메트리의 중간으로 가게 한다.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지오메트리를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그럼 이게 중간으로 이렇게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 값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오리진 투 3D 커서가 있죠. 3D 커서를 하게 되면 그걸로 딱 3D 커서를 옮기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줄 여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확히 어떤 위치로 가고 싶다. 예를 들어 3D 커서를 딱 찍고 여기로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 방법을 두 개 써야 되는데 이걸 중심축을 옮기고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지오메트리를 옮기게 되면 정확히 3D 커서로 찍은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3D 커서가 익숙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방법은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ift C를 하게 되면
Shift C를 하게 되면 정확히 3D 커서 중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3D 커서 한번 옮겨주고 3D 커서 옮겨주면 정확히 중간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물론 요거는 여기서 여기 값으로도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탭키 누른 상태에서 셀렉트 하는 법. 자, 이게 익숙해졌으면 다시 그리스 펜슬에 가서 이 셀렉션 기능을 익힌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스 펜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펜슬로 해서 D를 눌러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드로우 모드예요. 계속 드로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냥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대로 이게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추가를 하려면 그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가던 게 단축키 뭐였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자,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려야만 이게 지워지지 않죠. 한 프레임이라도 그 뒤라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지워지면서 다음 프레임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 프레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축키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Alt V가 가는 거였고 Shift Alt A가 뒤로 가는 거죠. 요거가 업 에로 점프 투 프리비어스 넥스트 키프레임 이거 맞는데 이게 왜 키프레임을 안 갈까요? 이게 키프레임 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업 지금 단축키가 지금 좀 안 먹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렸고요. 다음에 요걸 갖다 옮길 때 그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제가 요 정도에서 얘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려도 됩니다. 프레임을 직접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프레임은 첫 번째 프레임은 이쪽으로 그렸고요. 두 번째 프레임은 제가 거꾸로 그렸다고 칩시다. 거꾸로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프레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꼬여요. 그렇겠죠. 스타트 엔드가 반대가 되니까. 근데 뭐 그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손을 그리다 보면 내가 방향까지 생각하면서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다음 프레임 그리고 중간 프레임 딱 만들어냈더니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프레임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첫 번째 프레임을 카피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절대 꼬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에디트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죠. 보드 셀렉트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게 뭐였죠? G예요. 그래서 움직여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는 절대 안 꼬이겠죠. 금방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G를 눌러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그러면 에디터 애니메이션을 가서 시퀀스 만들어 내겠습니까? 아주 정확히 움직이죠. 이렇게 정확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퀀스 중간 프레임 만들어내기 전에 이 프레임 가가지고 이제 먹네요. 이제 먹네. 예. 자, 키프레임을 가가지고 얘를 갖다가 찌그러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스케일 S 해가지고 Y Z인가요? Z로 해서 찌그러뜨린 거죠. 그러면 그리고 요만큼 자 다시 A를 선택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A를 해서 A에서 G 해가지고 움직여야죠. 네, 이렇게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실히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쭉 오면서 이렇게 쭈그러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와가지고 요게 직전까지는 공이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직전까지는. 그럼 이 프레임을 요까지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듀플리케이트 액티브 레이어.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할 건데요. 듀플리케이트 액티브 프레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와도 됩니다. 뭐 그림이 많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A, G,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죠. 땅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고 줄어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스케일로 줄였죠. 스케일로 줄였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게 라인도 줄어들었어요. 라인도 스케일로 줄였더니.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79 버전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두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2.79에서. 근데 2.8부터는 선두께도 하나의 오브젝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선두께도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죠. 원칙을 따지면. 그래서 하나하나 오브젝트 이 스케일로 줄이기보다는 무브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 하나하나를. 그러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델레트 프레임. 이 프레임을 지워도 되고 이 스트로크를 지워도 되겠죠. 프레임을 지우게 되면 예, 딱 그것만 지워지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제가 요 프레임에 와가지고 무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랩으로 무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찌그러뜨릴 거예요. 찌그러뜨릴 텐데 찌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랩으로 움직일 텐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프 자꾸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B 해가지고 요만큼을 선택해서 그래프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커넥티드. 그렇게 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요게 이제 선택 버튼인데요. 커넥티드를 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커넥티드를 하고 G를 누르고 마우스 휠 중간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범위가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여 볼까요? 네, 쉽게 움직이죠. 자,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확실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선두께는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찌글찌글한 거는 물론 2로 가서 이 찌글찌글한 거를 바로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짝짝 잘 그리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바로잡고 다시 가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렇게 따다닥 요것도 하나의 프레임을 먹어버렸네. 예. 자, 이 녀석을 지울게요. 이 녀석을 지우겠습니다. 델레트 프레임.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거는 옮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키를. 그러면은 요거까지 왔다가 찌그러들었다가 다시 튕겨 나가야 되겠죠. 튕겨 나가는 건 제가 이 프레임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이 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거 다시 이 녀석이 나왔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랩으로 이만큼 옮기겠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어니언 스킨 기능, 어니언 스킨 앞뒤 프레임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칼라 여기 그리스 펜슬 레이어인데요. 그리스 펜슬 레이어에 가보면 어니언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하잖아요. 이거 제가 안 켜고 했네요. 어니언 스킨을 켜보겠습니다. 앞뒤 프레임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한 프레임 뒤에 한 프레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자 보면 앞뒤 프레임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프레임 보이고 요걸 갖다가 두 프레임이 보이게 하라. 그럼 여기서 뭐 10프레임 앞에 10프레임 보일 겁니다. 뒤에도 10프레임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럼 이렇게 자, 프레임이 보입니다. 앞뒤 프레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정확히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다시 이 녀석을 갖다가 G 이렇게 올라가게 하죠. 그러면 뿅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휙 튀어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르고 그랩으로 잡고 이렇게 튀어.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더 범위를 늘리겠습니다. 그랩 좀 범위를 좀 늘려서 이렇게 튀어놓고 다음에 이 녀석은 조금 눌러주고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튀어오른 느낌이 냈네요. 이게 엔티시페이션 넣어서 반대로 여기 줄어들었을 때는 좀 더 짜부라지는 모습을 해볼까요? 이 녀석을 하려면 이 녀석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 하고 이 녀석을 좀 찌그러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여기가 이거 이상한 프레임 하나 만들어졌군요. 자, 요걸 지금 여기 프레임을 확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중간 휠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배운 거 있죠?
여러분 위에 3D 키 한데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이제 Alt 키를 누르고 무브로 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넥스트 프레임, 자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 녀석이 여기 튀어나오는 게 안 예쁘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게 프레임이 헷갈렸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지우자. 안 예쁘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기능 또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보시면 N키를 누르면 N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 펜슬에 보면 이 오니언 스킨 있고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 펜슬 페이퍼라고 있죠. 페이퍼. 자, 뒤에 띄우면은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일단 작업에 편리하도록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흰색인데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약간 느낌은 TV 팬들 조금 비슷하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혹시나 내가 이걸 갖다 좀 더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이 키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멀티 셀렉트는 Shift를 누르면 되는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꾸 움직이는 순간 셀렉트 하나로 풀려버립니다. 자, 이거가 뭔지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키가 뭐였죠? 그랩이죠. G를 누르고 움직여보세요. 그럼 다 움직여요. 똑같이 그럼 전체를 다 선택하고 이걸 갖다 내가 키 범위를 늘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S 스케일. 그러면 내가 중심점을 여기다 두고요. S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더 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간 것만 좀 움직여 볼까요? 저는 보드 셀렉트 써보겠습니다. 자, 보드 셀렉트. 중간에 하면은 Shift 누르고 얘들 꺼버리고요. 중간 것만 가지고 그랩을 해서 중간만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저는 이만큼 움직여서 좀 더 Alt V. 자, 이렇게 했네요. 이거 조금 더 이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자꾸 만져거리냐면 이걸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키프레임을 다 만든 다음에 키프레임이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한 다음에 중간 프레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 프레임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중간 프레임 만들어야겠습니다. 중간 프레임 만드는 기능은 애니메이션에 있죠. 애니메이션의 시퀀스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은 내가 중간 키를 만들고 싶은데 진짜 인터폴레이트 딱 내가 원하는 기능만 거기에만 프레임을 만들고 싶다.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기능을 적당한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요 정도의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가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간 버튼이 중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퀀스로 만들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뚜루루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움직임이 너무 단순해지니까 여기까지는 빨리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중간까지 일단은 놓기는 하되 중간 그림이 요 정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폴레이트를 누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중간에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시퀀스. 자, 여기 가서 시퀀스.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Alt V. 자, 여기 내가 원하는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빨리 하는 방법은요. 시프트 보면은 시프트 컨트롤 E입니다. 중간 프레임 만드는 게. 왜냐면 시컨 다 한 다음에 이거 중간 프레임 하나하나 다 클릭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프트 컨트롤 E. 그럼 중간 프레임 만들어져. 딱 찍고 시프트 컨트롤 E, 시프트 컨트롤 E, 시프트 컨트롤 E.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모든 프레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죠. Alt V. 아이고, 너무 늦게 하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탕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레이어를 만들어야죠. 그리스 펜슬 레이어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주로 쓰는 게 그리스 펜슬과
칼라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펜슬로 가가지고 여기에 바닥을 그리고 싶다. 그때는 이 레이어는 애니메이션 안 줄 거니까 그냥 플러스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걸 갖다가 볼이라 바꾸고 밑에는 그라운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럼 그라운드로 해서 여기다 다시 D키를 누르고 다음에 요걸 갖다가 드로우를 한 다음에 툴로 가서 이번엔 좀 넓은 애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좀 다른 색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쭉 바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깔은 이게 스트로크가 해놓고도 좀 별로다. 약간 땅처럼 약간 땅 같은 느낌으로 하고 색깔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오파시티를 쫙 또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도 지금 키가 하나 생겼죠. 근데 이 키는 사실 뭐 그라운드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키죠. 얘는 뭐 요 앞에 하나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색깔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지금 1번 블랙이니까 중간에 요를 오파시티를 높여주면 이렇게 색깔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니언 스킨은 꺼져 이제 어니언 스킨은 끄겠습니다. 자, 이게 반투명일 때 문제죠. 제가 이게 정확히 안 그렸더니 여기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확히 끝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투명도가 없으면 되죠. 지금 투명도를 50% 줘서 그래요. 투명도를 100% 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 일단 요거는 일단 세이브 하나 해줬죠. 뭐 잘 된 건 아니지만 다음에 뉴 해서 다시 여기서 그리고 처음에 블렌더 그 드로잉을 할 때 처음에는 드로우 모드가 없죠. 처음에 드로우 오브젝트 모드 하나밖에 안 뜹니다. 하나라도 브러쉬가 그려져야만 드로우 모드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에디트 모드랑 스커프트 모드가 다 하나라도 그림이 그려야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냥 D 누르셔서 그냥 한번 콕 찍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D 드로우 모드가 시작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띄워보면은 아까 했던 요런 뒤에 그리스 펜슬 페이퍼도 띄울 수 있고요. 그리스 펜슬과 관련된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에 드로우 모드로 들어가는 걸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그냥 아예 그리스 펜슬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Shift A를 누르면 튀어나온다고 했는데 그리스 펜슬 블랭크라고 있는데 블랭크 그리스 펜슬 모드인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뜨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드로우 모드에서. 뭐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D키 누르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뭐 사람을 그리면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머리카락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다 귀도 그리고 다음에 여기다 뭐 목 그리고 되게 못 그렸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거 되는데 색칠을 하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요. 요걸 갖다 칼라에 가가지고 칼라에 가서 색을 칠하고 이 녀석은 스트로크는 제로, 스트로크 오파시티 제로라는 거죠. 그리고 P를 갖다가 살색을 하나 만들어서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살구색. 살구색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칠하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옛날 그리스 펜슬은. 이러면 여러분 작업 못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이게 나왔어요. 필. 이게 나와서 칠하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뭐가 뚫렸는데 이거 사실 엄청난 기능이에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2008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래서 와 싶은 거예요. 이거 나와서 작업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다시 여기 가서 이렇게 이제 이거 중요한데 라인으로 색깔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요런 식 바꿔서 필 들고 들어볼게요. 딱 돼요. 이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항상 이게 필은 요 녀석으로 딱 필할 색깔을 만들어 둬야 돼요. 스트로크는 없고 있는 상태에서 해도 돼요.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안 되죠. 이게 뭐야 이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라인이 그려졌고 필이 없어서 이런 생긴 거예요. 다시 요거로 해볼까요? 블루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루 라인 보이시죠? 그럼 필 없죠. 그래서 이게 알아서 자기가 채워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름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면은 얘를 갖다가 솔리드를 갖다가 채워주고 오파시티 100%라고 라인을 갖다가 오파시티 0%로 이 녀석을 여기다가 필로 들어붙기로 하면 딱 맞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지금 좀 버전업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다 안 채워졌죠. 여기 보면 다 안 채워진 거 알 수 있습니다. 좀 안 채워졌죠. 나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컨트롤 Z를 해서 이렇게 줌을 확대해서 채우면은 조금씩 이게 에러 나가는데 확대를 해서 하면 또 좀 나아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또 달라요. 지금 좀 에러 나죠 지금. 좀 큰일 났네. 예. 이게 좀 달라요. 이 선이 이제 합쳐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쉽게 쉽게라기보다는 좀 해결책이 있는 게 이렇게 칠하면은 이게 선이 지금 덜 먹었잖아요. 이 덜 먹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티크니스 좀 두껍게 해서 이 녀석을 갖다가 두껍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선이 먹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다음 이것도 돼요. 그래브로 좀 잘 안 되네.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이게 브러쉬가 컸군요. 자,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전반적으로 다 먹지 않게 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색깔과 앞에 들어붙기 툴의 그 상관관계는 이제 여러분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항상 그렇지만 아까 그 띄워보겠습니다. 오픈해서 아까 볼 띄웠으면 예를 들어 얼마든지 이 녀석은 제가 이 녀석이죠. 이 볼 해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무브 투 이거로 바꿔보죠. 무브 컬러. 그럼 바꾸면 한 번에 바뀌어. 잠시만요. 저 바뀌었던 건데 안 바뀌었네. 키가 뭐가 있었구나. 이거 한 번 바꾸면 싹 바뀌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여기 중간에 그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이 중간에 만들어진 요 키는 지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우냐면요. 리무브 브레이크다운. 그러면은 브레이크다운 키가 다 지워져요. 리무브 브레이크다운 이거 누르면. 그래서 요렇게 식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게 잘못됐다 싶을 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요.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키로 가서 요걸 갖다가 다시 툴에 가서 무브 컬러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 바꿔줘야 되겠군요. 이렇게 안 해도 됐었던 거로 아는데 만약에 다 바뀌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바뀐 거죠. 손에 하나 바뀌면 뒤에 다 바뀌었는데.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그 외 재밌는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어떤 기능이냐면요. 다시 아까처럼 뭘 하나 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모디파이어가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맥스나 마야 같은 경우에 모디파이어 기능 매우 중요하죠. 3D에서 중요한데 그리스 펜슬에서도 모디파이어가 오브젝트에서는 또 오브젝트 단위 기능이 있고 그리스 펜슬에서도 전용 모디파이어가 생겼어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거 빌드를 하게 되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그냥 빌드 모디파이어를 주기만 했을 뿐인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Alt V를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그려지게 되죠. 이거는 스타트 지금 100프레임까지 되게 되는데 이걸 갖다 50프레임 하면 50프레임 만에 다 그려지겠죠. 10프레임 만에 하게 되면 10프레임 만에 다 그려지는 걸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그려지겠죠. 다시 이걸 100프레임으로 하고 그거 말고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말고 따로따로 그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기로 해서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릴 거냐 따로 그릴 거냐.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좀 우리가 쓰기에 좋은 게 있는데 이 티크니스는 두께로 한 번에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색칠을 칠하고 이게 약간 덜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냐면요. 자, 뉴를 해서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색칠 칠하기로 들어가서 색칠 칠하기로 하고 다음에 다시 툴로 들어가서 색칠하기로 가서 칠했을 때 이게 다 안 채워진 느낌이 있잖아요. 다 안 채워졌을 때 이 여기에다가 모디파이어로 해서 아까 말한 티크니스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증가시키면은 이게 덮어쓰기 이거 위치 바꾸기 여러분 이거 위치 바꾸기도 있는데요. 그 레이어를 앞뒤 위치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뒤에 그려진 게 무조건 앞에 오겠죠. 그래서 툴에 가서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에디트로 가보겠습니다. 에디트로 가서 보면은 어레인지 스트로크라고 있죠. 어레인지 스트로크. 어레인지 스트로크라고 있는데 즉 이 스트로크를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네 개의 스트로크를 맨 앞으로 그러면은 브링 포워드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브링 포워드 맨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디파이어로 들어가게 되면요 확실히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 이거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해보신 분은 이 라인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일종의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탭키 갔을 때 요게 다 뜹니다. 탭키 갔을 때 탭키로 에디트 모드일 때 뜹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디트 모드일 때는 원본이 뜨죠. 원본이 뜨고 에디트 모드 끝나고 드로우 모드일 때 모디파이어가 먹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티크니스 좀 줄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자글자글 그리는 거 자글자글 그리는 게 있는데 VFX에서 라이트 픽셀레이트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노이즈가 있는데 노이즈를 주겠습니다. 노이즈를 주고 Alt V를 해보면 여러분이 자글자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선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티크니스 좀 줄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팩트 값을 좀 더 많이 줬죠. 스텝 많이 줘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글자글. 이거를 갖다가 자글자글을 위해서 우리 2프레임, 3프레임 그리잖아요. 그래서 자글자글을 하는데 요 뒤에 보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요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이고 자, 요 부분이 이분이 이제 이거가 테스트를 하는데 색깔 바꾸는 것들을 또 자글자글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빌드죠. 그림 선 만들어지는 거 설명하고 있고 이거 말고 예. 심플리파이 기능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림이 막 제가 칼라를 요거로 되어 있군요. 칼라를 갖다가 그림이 너무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이렇게 뭐 열심히 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들이 굉장히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버벅거리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애들 모디파이어는 X표를 누르면 되고요. 여기에 뭐 어레이를 하게 되면 X축으로 몇 개를 느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Y축으로 느리고 Z축으로 느리고 Y축으로 느린지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되게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버벅거리게 돼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벅거리는 거 방지할 때 여기서 설명하기를 군사를 하면 그렸어요. 군사를 하면 그려서 병정들을 쫙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모디파이로 세울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심플리파이입니다. 이게 심플리파이를 줘서 얘를 갖다 쭉쭉 올리면 점점 간단해져요.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 복잡한 그림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게 되면 훨씬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이 심플리파이입니다. 다음에 심플리파이로 한 다음에 자글자글 해볼까요? 자, 노이즈, 헤드 노이즈.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글자글 좀 느껴지죠? 자, 이걸 갖다가 좀 더 팩트 값을 더 높여보겠습니다. 무슨,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적당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 자글자글한 그 표현, 스톱 돼 있을 때 그 자글자글한 그림을 그릴 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